이렇게 혼란의 48시간 속에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단일화 협상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전 총리 측은 3차 단일화 협상까지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바로 역선택 방지 입장차였습니다. 정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설문을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후보를 향해서 모두 결정하시면 그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원칙입니다, 원칙. 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측은요, 9일 밤 2번이나 실무 협상을 진행하면서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이 이견을 보였을까 했을 때 저희가 근거가 되는 하나의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에 물었을 땐 김문수 후보가 41%, 한덕수 전 총리가 35%로 나타났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물었을 땐 김문수 후보가 27%, 한덕수 후보가 55%로 좀 앞서는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송 대변인님, 결국엔 이 양측이 본인들의 유불리를 좀 따지다가 결렬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상황이 다 정리가 됐고 저 2차 협상의 결렬 당시는 이미 이틀 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돌아가서 깊이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달랐던 것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당이 전당대회를 거쳐서 8강, 4강 결승, 토너먼트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선출한 후보이고 그 선출한 후보에게 무소속 후보와 마치 결승전처럼 한 판 더 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과정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앞서 저희가 그 여론조사 그래픽에서도 봤습니다만 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하면은 단일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한덕수 전 예비 후보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 왜 후보 교체가 부결이 되었는가? 결국 그것은 한덕수 예비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그 1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사이에 서류를 내고 입당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 예. 사실은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걸 거절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우리 당의 새벽에 도둑 입당하지 않겠다. 당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요. 저 당원 투표의 성격이 새벽에 있었던 조치들에 대한 찬반 투표의 성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한덕수 예비 후보가 그 순간에는 큰 고민이 없었겠지만은 이 투표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고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인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정치는 본인의 철학, 원칙, 소신 이런 것이 분명할 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도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 대변인님께서는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 부장님, 저는 근데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구 부장님께서도 이제 선거 취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한덕수 후보로 이렇게 새벽에 교체하는 그 배경에 네. 이번 대선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다음 선거를 노리자라는 지도부에 계산이 깔렸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만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지금 6.3 대선이 국민의힘이나 여당 지도층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절박합니다. 예. 왜냐하면 입법부의 권력은 이미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행정부의 권력까지 야당에게 넘어간다라면 사실상 제1야당으로서 충분히 견제하기가 어렵다라는 절박함이 있거든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꼭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이나 당권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후보가 단일화되고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들이 그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단일화 이후에도 대선 실패한다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김문수 후보만 가지고는 그 이재명 후보를 꺾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더 많은 중도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꼭 성사시켜야겠다. 이런 절박함이 무리수를 두게 했고 그런데 그 무리수를 두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충분한 그 기회를 균형하게 주고 민주적 절차를 지켰어야 된다. 오히려 당원들이 민주성을 발휘해서 당 지도부의 조급성을 좀 제어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에 빅텐트를 언급했습니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화합하고 더 또 우리 당만이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왕폭의 빅텐트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의 마음일 텐데요.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엄으로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렸던 태력도 심판받아야 하고 기고만장에서 삼권 분리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을 막아내고 네,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잖아요. 네. 개혁신당으로. 그래서 이제 빅텐트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빅텐트라는 것도 명분 없이 그냥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 계엄과 관련해서 입장이 같이 일치할 수 있을 것인지, 보수 외연을 넓히는 데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주장이 있을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꽃꽃문수라고 해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사죄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주자가 됐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외연 확장을 갖고 외부에서 빅텐트로 우리의 이 테두리를 넓히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 지금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자당에 같이 경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그만큼 존재감이 희석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책임과 지도부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연을 넓힌다? 일단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외연성을 넓히고 중도 확장성을 갖는 그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뿐인 빅텐트, 정말 국민들한테 외면만 받을 겁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무슨 보관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공학적인 부분에만 함몰하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더 국민 외면을 자초하는 길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를 첫일성으로 꺼낸 것부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구부장님. 네. 근데 이제 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좀 만나가지고 네. 지금 이제 대선 양자 대결은 이재명 대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최고의 덕담을 해주신 거죠. 최고의 덕담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시만 하더라도 한덕수냐 김문수냐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은 후보도 제대로 못 결정하는 당 아니냐. 그러니 사실상 이번 대선은 그 이재명이냐 아니면 이준석이냐를 가르는 이 선거가 됐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게 덕담을 했다고 전 보여지고요. 예. 저는 앞으로 빅텐트는 이 오늘까지 이제 후보 등록이 마쳤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선 여론조사 표심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은요, 선거 구도가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최소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의 후보가 지금 호각지세는 아닙니다만 3파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조사처럼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못 넘을 것 같다. 그렇다면 3자가 그대로 이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후보 등록 이후에 대선 표심이 좀 변해서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 구성에 성공하고 외연 확장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만약 힘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앞설 수도 있겠다. 이런 대선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본 게임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6월 3일 투표 전까지 언제든지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과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 선거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 속 김문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